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저는 주문지인 도깨비 촬영지 근처에 왔는데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주문지인 항구입니다. 강릉에 가면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지를 방문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영진해변, 이렇게 멋진 동해바다가 펼쳐지는 곳에 아주 멋진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컨하우스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현재 경매에 나온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이 1층 사무실 공간입니다. 현재는 분양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용도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호실이 분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분양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 아직 완전히 분양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이 작년에 10건 공매에 나왔었는데 낙찰된 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세대와 근린상가가 4건 신탁 공매로 진행 중인데요. 모두 4회차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이 약 28평 정도 되는 다세대는 감정가 4억 8천에 현재 최저가 3억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 중이고요. 전용 면적이 14평 정도 되는 다세대는 감정가 2억 4천에 현재 최저가 1억 6천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같아서는 시골에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까 그 1층 상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감정가가 무려 8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는 많이 유찰돼서 최저가 2억 8천 정도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 상가는 모두 현재 공실입니다. 여기 유명한 관광지예요. 주문진하고 영진해변, 도깨비 촬영 장소. 1층 상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장사를 하면 과연 장사가 잘 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방문했던 날짜가 평일인데 제가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이 인도에서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과연 여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요즘에 저가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열면은 돈이 될까?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미 1층 상가에 상점이 하나라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경매 물건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1층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2021년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이 2021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 1층 상가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얼마의 이 1층 상가를 분양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던 날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아마 6억 대출 받은 것 같아요. 분양을 한 7, 8억 정도에 받지 않았을까요? 대충 그 정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에 대한 이자를 연이율 5%만 계산해도 1년 이자가 3천만 원이고 한 달에 이자 비용만 25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이율은 요즘에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5%보다 더 되겠죠. 제가 만약에 6억을 대출받아서 바닷가 앞에 있는 1층 상가를 투자한다, 그 상가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 월세는 300만 원은 받아야겠죠. 300만 원 월세를 내고 여기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300만 원 월세 내고 들어온다면 최소 매출은 1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매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한 달에 커피를 5,000잔 팔아야 되고요.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커피를 166잔을 팔아야 됩니다. 와, 무섭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들 합니다. 아마도 이 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은 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6억을 대출해준 은행은 이미 경매로 6억 1천만 원 정도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재 많이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 8천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수준에서 낙찰이 된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현재 1층 사무실에서 분양사무소를 운영 중인데요. 월세가 아니고 전세네요.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긴 했지만 앞에 6억 1천만 원짜리 은행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죠. 상가 주인, 은행, 임차인 그 누구의 상황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도시에도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으니까 강릉시하고 원주시를 자주 가는데 주요 상권을 가도 공실이 너무 많고 폐업하는 가게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잘 되는 가게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진짜 곡소리가 나죠. 저도 역시 자영업자인데요. 요즘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헬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매출이 진짜 좋았고요. 지금은 반토막? 제가 봤을 때는 반토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 때와 비교하면 거의 매출이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타격이 아주 심한데 부자들은 타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된 거죠. 결국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불경기가 제발 끝나길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바닷가에 위치한 1층 상가들이 경기가 좋을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가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 공실들이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여실히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